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연결되는 것이 BTJ 열방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무죄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무죄 판결 때문에 진짜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2월 달이죠. 이제 2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대구에서 이게 대폭발을 일으켰거든요. 예.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 그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대유행을 일으킨 게 신천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어요. 횡령만 인정을 하고 예. 이 감염병 예방법,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예. 이 부분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법원은 이 자료 제출이나 뭐 명단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출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물어봤을 때 이 신천지 쪽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역학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서 법원은 그것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라기보다는 그 사전적인 그 사전에 있었던 자료 수집 단계를 방해한 것이다. 그런데 예. 현행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처벌을 할 수가 없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예. 사실 이 엄격하게 법문으로만 따지면 그런 식의 판결도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형사처벌을 예정을 할 때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준, 그 범위만 처벌을 해야 되지 넘어서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긴 해도 이제 국민적인 정서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을 일으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이 우려되는 게 일단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이번 BTJ 열방센터들이 사실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서 이 두 사건들도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악용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악용될 수가 있고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이 어떨지 전 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3월에 전가훈 목사가 지금 무죄 판결 나와서 대규모 집회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무죄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태원 확진이 있었습니다. 예. 용인 66번 환자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 당시 이태원을 방문했었던 국군 장병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66번 환자는 이제 구상권 청구로 이제 소송이 되고 있는데 개인은 처벌을 이렇게 하면서 집단은 이런 식으로 놔둔다라고 했을 경우에 방역 지침을 국가에게 따를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실내체육센터가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21만 9천 명이 돌파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실내체육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국가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 명령에 따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 우리는 왜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법문대로 판단을 한 것은 이해하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정서법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승준 씨와 뭐가 다른 것인가, 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것인가를 예. 법원이 좀 따져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유승준 씨를 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승준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 감정을 이해를 하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준에 전혀 맞추지 못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전혀 이해를 못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법원이 왜 법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이거 검토한 다음에 항소한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님. 항소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법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예. 지금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예. 넓게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요. 예. 다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이게 사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역학조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역학조사라는 것은 이 감염자가 어디서 발생을 했고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역학조사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 거기에 있었는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석을 넓게 하면 이 자료 제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도 역학조사의 한 단계로서 방해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결론은 있으되 예.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1심과 똑같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판결에 인용된 문구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또 판단을 하시는지 뭐 그건 또 중요할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 판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오평론가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개인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법 적용 부분들, 뭐 집단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부산 강서구청의 경우에는 세계로교회 여기 지금 시설 폐쇄 명령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교회 측에서 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제 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도 이제 내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도 저희가 내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